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테이블을 다 채워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날씨도 추운데. 감사하게. 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두 분, 손혜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조 특인가 거기 들어가셨죠? 네. 지금 국정조사가 내달 5일부터 시작입니까?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죠? 기대하세요, 또. 아, 기대해야 됩니까? 야, 국정조사가 아마 TV로 다 생중계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종편이나 이쪽 뭐 국정파가 아마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너머에 고비가 있거든요. 증인 채택. 네. 이게 이제 고비고요. 그다음에 증인들을 불러서 하는 이제 그 현안 질의처럼 네네. 이제 질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공개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증인은 아니더라도 참고인들을 따로 불러서 하는.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이게 있습니다. 이제 공식 문건이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채택할 때 또 이제 옥신각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종합 발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증인 채택이 첫 번째 이제 난항이죠. 그렇겠죠, 보통.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주범으로 몰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증인을 채택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88년 청문회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88년에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 스타 누가 될지. 근데 손혜원은 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과외를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주세요. 19대 국회 때 그나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그나마 마무리를 지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청문회 때 방송 3사에 생중계 다 했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국정조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네. 숨겨진 1인치 네. 이거를 깨알같이 다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스킬은 없지요. 사람들이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무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그 미르 했을 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제가 4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이 바닥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이번에 국조에서 마지막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좌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곳에서 도와주는 그 손길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우리 국조에서 제가 하는 국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 국정농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 우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다 밝혀졌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하는데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이것이 뭔지 잘 몰랐던 그 조각들을 다 맞춰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는가를 예. 이제 그 얘기를 저는 그림을 맞출 겁니다. 뭐 또 제보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예, 뭐 수사권은 없지만은 검찰에서 못 밝힌 것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카메라도 대고 막 질문하는데 그러니까요. 검찰 얘기 못했던 걸 또 그러니까 증인이 갑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워낙 이제 국정원에 연관된 거라니까 서로 자리도 안 내고 국정원은 그 국가안보상 자료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저희가 그나마 좀 건질 수 있었던 게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댓글을 발견하고 그리고 댓글을 지우고 대책회의를 하는 게 CCTV A 카메라, B 카메라에 다 찍힌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건 제출하려니까 한 80시간짜리를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좌관들이 밤새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거 댓글 발견됐네? 그쵸. 그랬네? 뭐 했네? 검찰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 없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그럼 큰일 났는데? 이거 지워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찍혔죠. 이런 거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라서 제출하면 더 의심을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80시간짜리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좌관들이 눈알 빠져가면서 다 보고 나서 편집을 해서 그걸 튼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허위수사 발표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것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는 오늘 비아그라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느냐 하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정답까지 국회의원들이 다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졌고 매일같이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민들이 상상하면서 조각을 맞추게끔 하는데 저는 이번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덩쿨이 그냥 뿌리째 나올 줄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좀 놀라운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 국정농단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붙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증인들을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국조는 저하고 좀 긴밀하게 대화를 좀 많이 하자고요. 예. 왜냐하면 방향을 언제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뭘 잡고 뭘 먼저 우선순위 정하고 있잖아요. 자료도 언제 이걸 까고 뭐 이게 타이밍 맞추는 게 이게 저는 이제 언론하고 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언론하고 당연히 같이 하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지난주에 동고차도 또 다녀오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참 인사를 안 했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견인 정청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참견합니다. 백수니까 뭐. 네. 네. 뭐 한국일보하고도 대담도 했던데. 그건 뭐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기사 올라온 거?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기사가 새롭게. 아니, 한 3주 전에. 3주 전에? 네. 그랬어요? 네. 동고차도는 어떻게? 동고차도를 29명이 갔어요. 토요일 날 갔는데 저희가 이제 내려가면서 동거차도에서도 촛불 집회를 하자. 그래서 동거차도에서 촛불 집회했어요. 주민들도 오고 6살짜리 사랑이도 같이 하고. 그래서 박근혜 퇴진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그리고 사람부터 구하자. 거기 아직도 미수습자 9명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팽목항에 또 나와서 4시에 또 했어요. 팽목항에서 했는데. 저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때 우리 간 사람들 다 울었거든요. 미수습자, 은화 엄마, 아빠하고 다윤이 엄마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서러웠나 봐요. 왜냐면, 토요일 날, 11월 12일 날,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7명, 8명 밖에 없었대요. 가족들만, 미수습자 가족들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만 소외받고 외면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팽목항에. 그래서 이번에는 광화문 100만 촛불 앞에서 자기들 억울함을 좀 호소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발언권 신청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본인들 소원이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유가족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저기는 시신인데도 찾아서,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어디 묘지공원에 가 있는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몇 명 꽤 비어있대요, 지금. 지금은 유가족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 실종자. 네. 미수습자 가족.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촛불을 들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첫 방송 녹음이 있었고, 오늘 업로드가 됐는데,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예요? 네. 진삼이야, 진삼이. 진삼이? 좋은 것 같아, 이름이. 우리가 진투했고, 우리가 진투. 네. 진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삼. 진짜가 나타나서 시즌3인데 진삼이. 네. 진삼. 그래서 어제 뭐, 추미애 대표 직접 출연해서, 할 말 못 할 말 다 자기 할 말 하고 갔어요, 갖고. 뭐, 제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안 했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 때문에 저희 녹음 일정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9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우리가 끝나니까 힘들어서 화요일 날 7시 반으로 옮깁니다. 아유, 잘 됐어. 난 밤낮 너무 늦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끝나면 맨날 12시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정치 알바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안가에서 하고요. 진짜가 나타났다는 매주 수요일 7시 반 안가에서 합니다. 우리 7시에 뭐 먹을 거 사다가 여기서 밥 먹고 그러고 시작해요.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
성산 이동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블랙조끼 사장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날 10시쯤으로 옮길 겁니다. 뭐야, 여기 끝나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맨날 가. 수요일 날 12시에 갔거든요. 그 집 치킨 진짜 맛있더라. 맛있잖아요. 진짜요? 네. 맛있어, 치킨이. 희한하네. 성산 이동. 저 치킨 안 먹잖아요. 거기 한번 같이 가요. 치킨 안 먹는다니까요. 딴 아, 것도 그래요? 있어요. 다른 거 왜 다른 거 치킨을 드세요. 못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못 먹기는. 옛날에 먹고 두드러기 나고 나서부터 못 먹었지, 초등학교 때. 그래요? 박근혜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저거 먹어야지. 치킨 먹을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는 진짜 치킨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바뀐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지난주 일요일 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수사 거부하고 역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근데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고, 대통령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다양한 시사 이야기, 또, 조경이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각종 수사대와 급기야, 프로포폴이 아니지, 비아그라까지. 아이, 참나. 야, 이게, 비아그라가 또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실시간 검색어? 내가 있잖아요. 88정이 더 웃기잖아. 88정. 오랜만에 카피야. 정청래가 실검에 올랐다고. 누가 캡처해서 보냈다고만. 근데, 그냥 비아그라를 사면 되지. 왜 또 카피약은 왜 샀을까? 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약업계의 일인데, 하나 세상에 유명한, 이제, 사리돈이 유명한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 성분은 똑같지만 그 이름을 쓸 수 없는 제품들이 그렇군요. 나와요. 그거를, 카피약이라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 88정이나, 이제 비아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이데나라는 게 동아제약에서 나왔고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류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88정인데 그런 것들이 비아그라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카피약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 이름도 좀 많이 지었다면서. 약 이름 비아그라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이상한 이름은 제가 비아그라 원래 있던 이름이고 자이데라가 웃기지 않아? 자이제 되니 그런 거래요. 자이데라. 그래? 근데 저는 88정 이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 초등학생들도 이게 눌러볼 텐데, 참 좀 이거 그렇더라고. 뭐야 도대체? 근데 하여튼 그 얘기. 그 뭐야 난 그 도대체?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다이어리 광고입니다. 가네시 다이어리. 10년 다이어리? 네, 맞습니다. 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습니까? 그거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썼었는데 그날에 일기 같이 써요. 네네네네. 그 오늘 이렇게 쓰면 내년 그날 그 밑에다 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굿 아이디어더라고.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그거 근데 아주 두꺼워요. 압수수색 당하면 큰일이겠는데? 근데 거기 뭐 제가 무슨 누가 돈 주고 돈 받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안종범이야. 이날 안종범 리스트 이날 같이. 뭘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건 여기에 다 들어있고 거기는 그날의 소회 같은 것들을 써요. 그 국감이 시작됐고 뭐 이렇게 이걸 쓰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년 그날을 만나게 되면 이게 참 재밌을 것 같다 과거 생각을 합니다. 추억되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국회의원 하면서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수첩이 없습니다. 수첩이 없고,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공주.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원 하면서는. 휴대폰에 있잖아요. 근데 뭘 흔적을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쁜 짓을 아니 많이 하는구만. 흔적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10년 다이어리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일기 같은. 대신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편지 페이스북과 같은 것도 좋잖아요. 트위터에 하루하루 일기를 쓰죠. 없어지잖아 그거는. 안 없어져요. 그것도 트위터 괜찮죠. 우리 다음 요새 카페 되게 훈훈해요. 그래요? 좋은 걸 많이 올라와요. 그냥 사람들한테 참여의 길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아니, 카페를 후원금 많이 했는데 낸다는 얘기가 많아요? 훈훈한 거 보니까. 후원금은 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어? 아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지갑을 그냥 네. 비틀고 있고. 후원금 낼 수 있는 기한은 뭐 아직 계속 있잖아요. 예, 많이들 내주시고. 손혜원 국회의원 후원회 회장이 접니다. 정청래. 그래서 많이 좀 그럼 좀 그래서 영업 좀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책팔이가 끝났어요. 아 진짜? 예, 이제 책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혜원 후원금 팔이로서 이제 책을 많이 내일부터 나서겠습니다. 책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책이 더 이상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국면이 지나갔어요. 이제. 예. 아주 다이어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짜리도 있지만 3년짜리, 5년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전 10년짜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사실 수험생들은 3년짜리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는 3년짜리 하시면 아주 되고 뜻밖의 아이디어더라고요. 5년짜리는 대통령 되면 5년짜리 좋잖아요. 그건
제가 그건 쓰겠습니다. 후년 다이어리? 그건 쓰겠습니다. 아, 제가. 미치겠어. 네,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가네쉬 다이어리. 네이버에서 가네쉬. 가네쉬? 예, 가네쉬 다이어리. 좀 어려워 이름이. 발음이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가네쉬 다이어리.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가네쉬. 내 발음이 이상한가? 가네쉬. 가네쉬. 가네쉬라는, 쉬. 가네쉬. 가네쉬 다이어리. 문의전화 02-2277-2222입니다. 이 4개입니다. 2277-2222. 소량 주문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자, 투웨이브 광고는 안 들어왔어요? 투웨이브 광고는 안 들어왔어요. 오늘도 한다는데? 그래요? 네. 오늘 없어. 다음 주, 투웨이브 있네요. 자, 이따가 하겠습니다. 투웨이브 광고는. 네. 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기소장 보니까 뭐 대통령이 공모했다. 이런 얘기가 한 8번, 9번 들어갔고, 다양하게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점을 적어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엄청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수사 결과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검찰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은요, 검찰 스스로의 자강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대통령 집권 4년 차 되면 청와대에서는 파장 분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뭘 만들어놔야 되냐면요. 이제 두고 보세요. 박근혜가 이렇게 이제 치도곤 당하고 수사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수사해라, 수사받아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실공화국보다 더 센 게 사실은 검찰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래서 공수처? 검찰 법원을 공수처? 그렇죠. 수사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반대 견제와 감시할 수 찬성이 있는 많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또 로비를 받아서. 아니요, 법조계 출신도 갈리더라고요. 반대와 찬성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뭐 잘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점은 뭐냐면 검찰은요.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한테 뭐 수사하고 뭐 세게 나오고 하는 것을 마냥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검찰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런 게 났으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 안 했겠죠.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 벼룩이 나오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업계에 어떤 좀 악명 높은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 출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거기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속도가 유능함의 속도라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그 최재경 수석 같은 사람 보니까 일주일 됐대 임명장 받은 지. 그러니까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임명장 받은 지 5일 만에 지금 사표 쓴 거예요. 네. 근데 왜 나왔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답이 없는 거죠. 네, 최재경 수석뿐만이 아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표 그렇지. 냈습니다. 이제 지금은 큰일 났지. 저게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여러 가지 왜 안팎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제 생각에는 저 사람 나온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더 있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 그 유영아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대통령 옆에서 그냥 완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쥐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 어떡하겠어. 오늘 아까 종편 잠깐 보니까 급이 다른 두 법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권 4년 차는 잘 말 안 들어요. 청와대 말을. 근데 지금은 더더욱 말을 안 듣겠죠. 근데 본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손혜원 말처럼 지금 무너져 내리는 집에 자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본인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하나 있고.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그렇죠. 들어갈 때만 해도. 두 번째는 유영아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박 대통령이 유영아 말만 듣고 이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세 번째는 사실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사실 박 대통령 수사 보면 검찰이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수사 정보를 고스란히 피의자한테 갖다 넘기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보고를 하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엔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표를 쓴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요.
청와대가 사상 누각이란 표현을 쓰면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지. 격세 지감이 들더라고. 아니 자기가 임명한 검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그렇게 온 국민을 그렇게 그 말에 검찰이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도 내용을 쭉 보면 얼마나 지네들을 정호성 녹음 파일 있다. 이거 깔 수 있다. 그러니까. 10초만 까면 니들 다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네. 한번 까볼까? 공소장은 그냥 공포탄이야. 이거 그렇지. 구체적 증거는 우리가 적시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창고 대방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고 대방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특검하기 전에 창고를 대방출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다 나온 때문에. 거지. 그 메모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리는 거야. 메모하지 마자 앞으로도. 근데 지금 이게 녹음 파일 공개하면은 10초만 그걸 공개하면 촛불 횃불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 때문에 또 지금 설왕설래입니다. 과연 뭐가 들었길래 뭐 지금 최순실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지. 어디 그건 누구 아니면 하라는 뭐 얘기. 뭐.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정말 하대하는 듯한 표현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그런 녹음 파일 증거일 가능성이 많죠. 지금까지 근데 언론에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최순실의 하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뭐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런 여자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으로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지령들이 내려가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요, 사실 제대로만 수사를 하면 어느 누구도 검찰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세계 수준급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렌식이라든가 걸 다 복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검 때문에. 했는데 자기가 돈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 한 200명 통장을 싸그리 계좌 추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론도 포착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200명. 박근혜 정권에서 통신 내역을 조사한 것이 제 아내기 때 3년간 집계를 해보니까 7,500만 건이에요. 통화 내역을. 무지막지하게 수사항 필요하다면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됐지만 정호성이다, 안중범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잖아요. 통장 계좌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묵비권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통화 녹취록은 그대로 특검을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자료가. 네. 그럼 언젠가는 밝혀지겠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옛날에 박지원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우리 당에 있을 때 수사받았잖아요. 우리한테 막 그러더라고. 검찰에 잡혀갈 때는 절대로 그 핸드폰 뺏기면 안 된대. 네.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한강으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예. 그 어느 누구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여튼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까지 한 거 보면. 또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지금 인천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이환우 검사 말고, 오늘도 이환우 검사도 실시간 검색에 올렸던데, 이 이환우 검사 말고 다른 일반 평검사들이 계속 수사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고 계속 평검사들이 그렇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검찰 스탠스가 지금 어떤지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체포는 가능한 것이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소하고 수사는 다른 거거든요. 수사를 하고도 기소는 헌법 때문에 퇴임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 소환조사, 체포영장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서 강제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는 검찰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대로 나오면 검찰 포토라인 세워야죠. 자, 그리고 이번 검찰 발표에서 대통령이 1차, 2차 대국민 담화한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예, 들통이 땜빵으로 났죠. 그냥. 왜 저럴까? 금방 들통날 저기 옆에 거짓말을. 있는 것들이 저런 사람들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가 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이가 자기 주변 사람들 진짜 호스트바에서 만난 애를 회사를 대표를 시키고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장관도 야 너 아는 사람 없냐? 우리 외삼촌 있어요. 예. 우리 선생님 있어요. 그 양반은 저기 김종덕 장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상률 손혜원 의원 후배시라면서요? 후배죠. 김종덕 장관. 아니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장관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업계에서 최고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실력 있고 장관을 해서 그 분야의 탑이 될 만한 사람이 장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람을 쓴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네. 누구 친척, 내가 아는 사람의 누구 아들, 누구 사위. 우병우도 그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말 잘 듣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같은 친구들 말을 들으니 그 옆에 변호사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그냥 땜빵으로 그냥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 복종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땜빵을 하는 지금 거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손혜원 당신 문체부 장관 하시오. 한 2년 전에. 그랬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나는 안 가지. 나한테 우리 오지도 않아. 아니,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으면. 나는 안 가요. 미쳤어. 안 간 제가.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박근혜를 싫어하거든, 원래. 아니, 문화융성위원회 안 해, 그건 그건 다른 사람들이에요, 조직. 근데 문화융성위원회에서도 그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을 대통령하고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밥을 줬어요. 같이 먹고 파티는 한 번도 안 갔어. 못 가겠더라고, 나는. 지금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가 또 생각나? 문화융성위원회 이거 처음 만들 때, 일단 취지는 좋았잖아요. 좋았죠. 갑수형한테 제안이 갔대. 아, 그래요? 참여하라고. 근데 안 갔어? 안 갔다 그러더라고. 잘 안 갔네. 그러니까. 큰일 날 갑수형이 뻔했네. 안 갔대, 잘렸대. 안 갔대요. 거절했대. 그거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했어. 그걸요? 하여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근데 문화융성위원회. 일기 때 뽑혔어요? 일기 때. 아. 근데 문화융성위에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 전문위원이 실제로는 전문가들을 모아놨지만 이게 급이 하나가 낮은 거였어요. 응?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 전문가로서 뽑힌 거예요, 한 명으로. 그랬고 이쪽 사람들은 그냥 뭐 정경화나 뭐 김지아 시인 부인, 박경리 씨 딸 뭐 이런 분이나 거기 이제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갔고 우리 쪽 전문위원들은 전문가들 분야별로 아니, 전문가를 그 갑수형은 뽑았죠. 아마 문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음악이나 이런 쪽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텔레비 많이 보니까 갑수형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갑수형이 갔으면 좋아했을 텐데. 처음에 그 제안 받고 이 작가 같이 가자고 제안하려고 그랬대. 아니, 요즘에 너무 갑수형이 갔으면 비선실세가 또 됐을 수도 있잖아요. 최순실. 그리고 씨하고 지금은 친해져가지고. 없어졌지만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된 위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따로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 배삭을 다 알잖아요. 그 위원장이 월급이 없어요. 그냥 아마 뭐 카드나 하나 주고 그다음에 차 주고 기사 주고 그리고 문화부에서 차출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13억이다 하면 예산이 13억이면 그 11억이 인건비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네예요. 이게 뭐 하나 연구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옆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듣고 그냥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대폭 삭감을 잘했어. 했답니다. 그건 뭐 인건비로 다 나가면 예산 낭비인 거지. 그게 뭐. 다 잘라라. 그래요. 없애라라고 했는데 뭐. 예.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면, 자, 법무부 장관과 일단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며칠 동안 지금 수리 안 하고 수리 있어요. 되고 안 되고 어딨어. 간두면 간두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표를 대통령 난 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해요? 사표를 수리를 하면 다음 사람을 임명이 됩니까? 임명이 안 되잖아. 누가 지금 이걸 맡아겠어요? 김진태가 뭐 문제수 할 한다는 사람 얘기를. 많아요. 할 사람 많아요. 네, 김병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기자. 그래서 그래서 그냥 명함용으로. 김병준 같은 사람이 할까요? 아니, 김병준 같이 네. 정세 판단 못하고 국무총리 하겠다고 돈 베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민정수석 법무장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있잖아요. 시키면 할 사람 많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왜 안 합니까, 그거? 이 상황에서도. 그럼요.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아무거 거니까. 안 하고 그냥 월급만 타먹고 아니 있으면 근데 되는데. 민정수석은 뭐 그렇다 치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니, 청문회 통과할 사람을 시켜도 되고. 야당이 누가 통과 도와도 안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임명할 수 있어, 장관은. 지금 그냥 웬만하면 아무나 통과시켜주고 싶어요, 그냥. 좀 해라 이렇게. 아니, 이 상태가 이게 의외예요. 사람들이 생각에 이 장관을 한번 하면요, 이 족보에 오르고요. 하루라도. 예, 굉장히 중요한 할 사람 연금이 많아요.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더라고요. 참. 아,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게 5명이 진명예가 되나 그게. 아니, 한강옥 같은 사람 봐요. 그 노역이죠. DJ의 비서실장 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창피해. 비서실장하고. 비서실장 두 대통령을 모셨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년 2월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죠. 아니, 그때까지 아니,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그 문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갑수성님이 정말 성지야. 응? 선거가 있을까요?라고 그때 해갖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년에 뒷걸음치다가 예언한 꼴이 그렇게 돼버렸어. 되버렸어.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우리 손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국정조사, 또 특검. 네. 특검은 어쨌든,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죠. 이제 바로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팀장은 안 한다고 했다고. 본인은 한번 칼 댄 사람이 네. 또 칼을 잡냐. 그래서 안 하겠다. 아유, 그분 2번이나 좌천됐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 같은데 또 안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지방 고검 검사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칼을 댄 사람으로서 2번 칼 내고 싶지 않다. 자,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면, 물론 지금 검찰도 대통령 7시간 또 우병우, 김기춘 뭐 수사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이번에 또 하고 그랬는데, 특검이 아마 대통령 7시간과 우병우, 김기춘 수사는 자세하게 파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퍼즐만 이렇게 맞추면은, 다 나오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검찰에서 수사한 거는 일단 시간이 없었어요, 많이. 그렇죠. 그런데도 많이 한 편이에요. 네. 오랜만에, 잘했다. 해주고 싶은데, 이제 특검은 지금 검찰이 수사자를 다 넘겨받아가지고 이것보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기춘이 최고 되어지지 않을까. 김기춘, 뭐 우병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우병우, 김기춘은 수사까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폭넓고 더 깊고 높이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검찰이 발표한 내용 이외에 다른 게 안 나오면 또 특검 무용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의 특검은 본인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겁니다. 뭔가는 지금보다 2배, 3배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건국 이래 가장 센 특검이지 않을까. 예. 자, 국정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아까 뭐, 정 의원님 말씀처럼 증인 채택이 가장 중요한데, 뭐, 재벌 총수부터 다 시작해서 나와요. 다 나오죠? 네, 이번에 꼭 은폐할 수는 몇 없고. 명 지금 합의했죠? 8명이요. 근데 이제 추가 재벌 합의, 총수 8명. 네. 추가 합의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추가 합의를 하는데, 그게 뭐, 그 청문회 하는 날에서 일주일 전에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시점이 안 맞아서 오늘 그 난리가 났던 건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랄까, 이 삼성의 로비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회장을 안 보내려고 난리를 쳤다는데, 지금 다 나오니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다른 재벌 다 나오는데 이재용만 안 나오면. 그렇죠. 나오는 거는 합의가 이제 뭐 증인으로 합의가 됐고 나올 거라고 안 나올 수가 없다. 국민들이 지금 워낙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오늘 그 국민연금 관련되는 거 제일모직하고 예. 삼성물산 합병해서 있었던 그 과정을 누가 봐도 밝힐 이상한 수 과정. 있는 예. 국민연금에 제가 이제 그 국조위 하면서 저는 그저께 그 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람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다 나오는 회의 자료예요. 그 국민연금 자료인데. 근데 그게 어제 특종이 터졌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특종이었던 거야. 네, 그러면. 근데 우리는 벌써 24시간 전에 받고 그러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원래 증인이라는 것이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국조위 야당 소속 의원들이 누구누구 할 건가 신청을 다 받고 그럼 간사가 취합을 해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50명이 50명, 100명을 놓고 간사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빠타제로 합니다. 이 사람 빼주면 이 사람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쭉 근데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벌들은 당연히 나오는데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최순실.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최순실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가겠다고 그러면 안 나온대요. 근데 강제 구인을 못 한답니다. 국정조사 때 원세훈은 나왔어요. 원세훈이 나왔다는데 그 사람 하나래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못 나온대요. 구속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최순실,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거는 근데 저한테 이제 빅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 가서 보더라도 일단 증인 채택은 하자 다 했어요. 하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몇 명이라도 구치소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왜 현장 조사라는 게 있거든. 현장 조사하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그럼요.
감옥에 들어가서? 네, 그럼요. 그렇구나. 현장 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야 3당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돼요? 새누리당이 간사가 이완영 간사. 이완영. 성주. 사람이 재책이 없어요. 이정의원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막 소리 지르고 그쪽에서도 이해훈, 장재환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굉장히 반대를 거의 해요. 비박이니까. 예, 우리 쪽 편을 많이 들긴 하는데 그 자꾸 이렇게 파행을 만드니까 막 시간을 뭐 30분이면 끝날 걸 막 1시간 반을 끌고 하니까 힘들어요. 좀 아는데 거기 약간 4차원이에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요번에 우리가 깔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 둘이 합병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대주주인데 국민연금이 그거를 합의에 찬성을 해주면서 거의 국민연금의 돈이 5천억 이상이 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이 그래서 최순실한테 뭐 말도 사주고 모두 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리베이트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것은.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말 사주고 마장을 해주고 모나미를 통해서 하고 이런 거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뇌물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국조라는 것이 이런 거죠. 전 그런 것도 요새 배워가면서 해요. 국조라는 것이 뭘 밝혀내거나 무슨 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한테 그 심정적으로 의심이 가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CJ가 이 정권에서 지금 이 국정농단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CJ입니다. 돈 내려면 내고 그냥 저 벤처단지 60억 주고 인테리어를 막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장한테 이제 물어봤죠, 제가. 왜 했냐 했더니, 지주회사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CEO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현 회장은 감옥에 있다가 그거 구명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오래 못 살 것 같대요. 네. 게다가 이미경 부회장은 걔 자르라고 그래서 지금 쫓겨났죠. 미국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했던 게 송경식 지금 회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정부의 모든 거를 시녀같이 다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향으로 봐서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재벌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제일 최고의 방법인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CJ나 그 조양호 의장 같은 사람이, 조양호 의장은 또 평창올림픽하고도 걸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기를 좀 내야 이분은 된다. 정말 너무 지금 분한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럴 경우에 국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분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조를 이게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나오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옵니다. 나오기를 했죠. 나오는데 이제 오늘 문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사람들이 삼성 이제 증인이 막힌 거죠. 이재용은 가장 소원사항이 뭐였을까? 소원사업 딱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저기 재벌 승계. 승계 문제죠.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것 때문에 승계하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해준 그렇지, 거죠. 그럼요. 승계하고 이건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사망은 아니잖아요. 네. 사망을 아니게 해놓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용으로서는 가장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승계 문제. 자연스러운 지금 순수한 그러니까. 승계와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늘려놓는 거예요. 그게 걸려있기 이렇게 때문에 두 이 가지예요. 정권한테 그냥 입속의 혀처럼 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주면 몇 천억을 손해보는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하여튼 국조에서 하여튼 좀 받아주시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그러나 않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국조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기대는 같아요.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하는 일만 재밌을 거죠. 방금, 그 라이터 소리는 정청래 의원이 담배 핀 소리입니다. 라이터 소리가 나는 건 정 의원하고 제가 담배 피는 거지, 손혜원 의원이 피지 않아요. 근데 게시판에 손혜원 담배 좀 그만 피라고 몇 개 올라왔더라고. 몰라. 손은 담배 안 핍니다. 예. 저 담배 끊은 지 한 5년 됐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난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왜? 뭘 하든지. 어쨌든 뭐, 검찰이 밝히지 못했던 의혹들, 특검,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고 듣고 와서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좋아하는 킴스팜 광고고요. 목에 좋은 베주스.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또 투어이브. 투어이브. 예, 광사이판. 예. 이번에 동거차도에 같이 갔어요. 같이 사장님이. 갔습니까? 예. 잘 된대요? 좀 된답니다. 그리고 저분이 그
손님들이 이제 예약하시면 정청래 의원 책이랑 제 책을 네. 또 줘요 하나씩 선물로. 오늘 세 군데 계약했나봐. 3권 그렇죠? 갖고 가지고 사인해줬어요. 예. 진짜. 저도 세 권 사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실 분들은 괌 사이판으로 바꾸세요? 장소를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데도 하신다 그런 것 같던데? 아니야, 주로 괌 사이판이에요. 주로 감사이판인데 다른 네. 것도 하신다 그랬어요. 네. 노인네 모시고 한번 감사이판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작가도 가기로 했잖아. 난 3월. 3월에. 예. 많은 분들이 내년 4월 이후로 견적을 문의 많이 하시는데 4월 이후는요 항공요금, 호텔요금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4월이. 네, 4월 이후로 가시고 싶으신 분은 내년 1월쯤에 전화 한번 주시면 고맙다고 하네요. 예. 자, 겨울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겨울방학 관련해서 전화 문의 많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도 광고했습니다. 아, 뭘 자꾸 돈도 안 받고 광고를 해줘. 이번 주 금요일 11월 25일 저녁 7시 본인 광고구만. 노무현 재단 광주 지회에서 정청래 시국 강연회가 있습니다. 5.18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광주 시당 강연을 또 합니다. 네. 하여튼 매주에 요새 강의료는 짭짤해요? 약간 씁쓸합니다. 짭짤하지 않고. 그러나 갑니다. 예. 지난주에 돈에 관심이 없어. 너무 좋아. 하만이라는 곳을 갔잖아요. 하만 저는 난생 처음 밟아본 땅인데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아니 뭐 많이 오면 한 4-50명 오겠지는데 야 200명이 넘게 왔어요. 진짜로. 야 진짜 깜짝 그럼 그 놀랐는데 에너지를 다 받고 너무 오잖아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 단위로 이제 많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군 단위에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쪽지로 신청해 주시면 아 뭐야? 제가 다 갈 겁니다. 다 가시려고? 다 가려고. 왜냐면 군 단위를 가야 돼요. 대통령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표받다지기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지금 뭐 엄청난 지금 표박까지 한번 하고 정청래 있습니다. 의원 가셔가지고 강의 한번 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못 잊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죠. 다들 뭐 행사 같으면 큰 도시, 대도시에서 하잖아요. 저는 가본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게 태백입니다. 처음이래요. 아, 좀 네. 이름 있는 사람이 예. 와서 강연을 한 게 태백이 생긴 일이 처음이라는데 많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40명이 빗속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소수지만 더 애틋하고 더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난주에 서울시당 그 신입사, 아니, 우리 당의 신입당원 신입당원들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막 열광적이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메일도 많이 오고, 쪽지도 많이 오고, 너무 좋았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네. 이제 그날 왔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인터넷으로 봤거나 뭐 이러면서, 제가 문 대표 지지자들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장이 이 지지도가 오르는 것은 이분이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한 발 앞서서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다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이 올랐다. 나중에 경선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통째로 이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스마트한 네. 사람들이라면 나는 좋겠다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대로 욕하고 이쪽에서 이쪽대로 욕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지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문 대표 지지율을 뺏어온 게 아니고 아니거든요, 전혀. 예, 안철수나 보수 측들 중도를 지금 그 반기문 무장층을 지지율 데려오고 예. 있거든요. 그 뺏어온 거기 때문에 네. 문 대표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욕을 많이 자기들 올렸어요. 편한 대로 그냥 해석하는 해석을 해서 거죠. 욕을 네. 하는 요거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진짜 속마음 질문을 받았어요. 하만에서. 네. 문 대표 지지자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와서 긴급하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혼자 들을 게 아니다. 같이 다 듣자. 그래서 뒤풀이한 장소에서 제가 예정에도 없던 짤막한 5분 강연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이재명 지지율이 일단 안철수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최근 건 거죠. 더 높았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안철수는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다. 문재인도 같이 동반상승하거든. 그리고 멋있게 아름답게 경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진 사람이 맡아주고 그렇죠. 지지자들이 다 합류하고 그렇죠. 그래야 정권 교체가 그 가능하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것은 갉아먹기가 아니라 파이가 더 커지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당연히 파일을 그러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중이죠. 너무 그거 좋아하더라고 안심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지자들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열정적이다 보면 좀 거친 언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권 교체를 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서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고 나중에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공격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서 경선을 해서 누가 한 명이 됐는데 그 떨어진 사람 지지한 사람이 그 사람 찍고 싶겠냐고 붙은 사람을. 아니. 그래서 힐러리 샌더스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문 대표님 지지자들이나 저를 욕한다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지난번에 방송에서 왜 제가 문 대표님 얘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문 대표랑 친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러면은 제가 문 대표랑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저는요. 진짜 이 힘든 판에 문 대표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문 대표 한마디로 2012년에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문 대표님한테 굉장히 직언을 많이 합니다. 안경테 바꾸라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도루 다 해서 안경테 바꾸시게 했고요. 머리를 왜 자꾸 올백을 해갖고 박지원스럽다는 얘기를 들으십니까 했더니 여기 윗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여기를 좀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올린 거래요. 그래서 스타일 바꿨더라고요. 아침에 누가 이상하게 머리에 바르는 거 무슨 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누가 선물을 했는데 그 사모한테 물어봤다. 왜 머리를 위에 자꾸 올리셨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거를 갖고 혼자서 머리를 감고 위를 이렇게 올려서 올리더라는 거예요. 여기 빠지신다고. 그래서 올린다고 빠진 게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니까 그냥 약간 흐트러뜨리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앞머리가 그렇게 흐드러지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 대표님 그래서 그런 거 이상한 거 바르지 마시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문 대표님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문 대표님을 도우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던 안 시장을 만나던 안 지사를 만나던 항상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 대표를 돕게 할까. 근데 실제로 문 대표님 자체는 지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건 서로 간에 욕을 하고 깎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남을 폄하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이분들 사이에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문 대표님 요번에 뭐 살려는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또 그걸 날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문 대표님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내려가면 정말 어느 만큼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그분의 캐릭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지자들이나 다른 정치가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말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건데, 저는 제발, 문 대표님 지지자들이 문 대표님을 보호하시면서 우리 악성 종량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진짜 요즘에 얼마나 마타도가 많은지 몰라요. 문 대표님에 대한 게 이상한 지금 댓글들이. 여기서요. 제가 그걸 막아주셔야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손혜원 의원을 욕하거나, 정청래를 욕하거나, 그분들은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알바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진 않고. 네, 그리고, 이게 뭐랄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작전 세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시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나를 와서 욕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타고 들어가서 한번 봐요, 내가. 이전에 무슨 글을 썼는지. 다 보지. 그러면 냄새나는 알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 발언으로 해서 또 역시 이재명 지지하는 것들이라서 너 난리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니던데 아직은. 아직 아니야. 근데 두 분은 이재명 지지자던데 정청래가 자기는 아니래. 한판 게시판에 손혜원 의원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정청래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재명 지지자가 공언을 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기는 편 우리 편 합시다. 네. 그러니까. 자,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과열될 것 같긴 한데 또 저는 뭐 또 나름 그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들 이렇게 또 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예, 발휘가 되겠죠. 네. 자, 그럼 탄핵 이야기 가봅시다. 뭐 지난주 또 우리가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추미애 대표가 진짜가 나타났다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6일 촛불 집회까지는 시간을 주겠다 대통령한테. 그 안에 결단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탄핵 절차 뭐 돌입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당론인 것 같아요. 내달 2, 3일 날 뭐 한번 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기명 투표인지 알았는데 무기명 투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탄핵을 찬성, 반대 이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했는지. 비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명 투표로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자.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지금 법안을 김한정 의원이 냈나요? 예. 냈는데 그 통과 시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되기까지. 그런데 방법은 탄핵 발의자 공동 발의자 명단을 많이 모아야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는 뭐 대표 발의하면 뭐 3당 대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가 예. 되고 나머지 공동 발의자가 있거든요. 그럼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발의자의 이름 쓰고 투표는 안 하면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심하려면 한 250명 정도 모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은 근데 진짜 김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사에 남겨야 되잖아. 당신이 뭔 선택을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김무성 대표가 자기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예, 그렇죠.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탄핵하는데 자기 숫자를 끌어모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 또 국민의당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또 특히 문재인 대표를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다 못해서 지금 더민주에서 그만하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전해철 최고도 그만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지금 아니 소위 말해서 막말로 주적이 새누리당인데 왜 여기다 대고 총을 쌀까요?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선 국무총리 추천 후 탄핵이에요. 그 선 국무총리를 선출하자 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죠 지금. 국무총리를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조각권을 본인들이 갖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뭐가 앞이다 뒤다를 떠나서 탄핵이 예를 들어서 되면 국무총리는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그렇게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사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탄핵을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를 바꾼다 그러면 박근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네.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받아주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어쨌든 그건 좀 국민의당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지금 촛불이 한 300만 타오를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예상이 있던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촛불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데 의원, 이제 지지난주는 우리가 청계광장 쪽에 따로 그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하지 마시자고 얘기를 예. 했고요. 저는 한 2시 정도에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계단에 가서 예. 자판을 벌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예. 그래서 2시? 거기서 2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판 벌려서 저녁 때까지 그 조금 거기 늦으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 없어, 못 들어가요. 그쪽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나 2시 정도 가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예. 빵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가서 저는 그거 먹으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있어야 돼. 조금 아까 주진우 기자가 우리는 따로 어차피 뒤까지 다 안 들리거든요. 예. 무대에서 마이크가. 그렇죠. 그래서 안 들린 그 지점쯤에 주진우 정청래 해가지고 판을 벌리자. 그 맥주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려놓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 계단 앞에서 합시다. 계단 앞은 안 돼. 왜? 너무 복잡해서 안 돼. 무대가 가깝고. 그래서 하려면 무대랑 그렇게 어디에서 가깝지 않아. 하냐면 세월호. 조선일보 앞쪽이나 너무 멀어. 아니 그 정도가 돼야 거기도 꽉 찰 거야 아마. 그거 꽉 차죠. 네, 서울광장까지 꽉 찰 건데 300만인, 200만, 300만인. 네, 그래서 주진우 기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2시에 나가서 계단에서 그냥 거기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계속. 그래도 거기가 제일 그 무대랑 그렇게 썩 가깝진 않아요. 가보면. 엄청 가까운 편이에요 여기. 거기도 거기 한번 내가 지난번에 12일 날 뚫고 들어가려다가 압사당한 다음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오래 있으려면은 화장실이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드나들는데 이제 거기도 뭐 일찍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마포 사람들 한번 가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제 이 작가 지인들 우리 있잖아. 대한문 쪽 앞에서 한번 해볼까? 대한문도 거기도 꽉 차. 거기 꽉 차죠. 꽉 차죠. 다 꽉 차, 다 꽉 안 차는데 그래서 없어.
맥주 박스 있잖아. 몇 개씩 들고 오자고. 그 싸놓고, 거기서 그냥 즉석하는 거야, 즉석이. 어차피 앞에 안 들려. 그러니까 계단에서 하자고. 미리 가서 자리 잡으면 거기는 안 돼. 된다니까. 하여튼 거기는 너무 복잡해. 자, 여러분들 저희를 찾아주세요. 어디든. 그래서 어디가 이 있을 작가, 겁니다. 계단에 정청래, 갑시다. 주진우, 손혜원 계단에 갑시다. 이렇게 뭉치세요. 알았어요. 자, 장소는 추후에 추후에 트위터로 계단으로 일찍 공개하도록- 가면 돼. 2시에 가면. 하여튼 추후에 장소를 추후에. 공개하고 네. 하여튼 그럼 저도 여러분들 가는 대로 가야 돼. 그렇지. 그럼 무대 잡고서 나 이거 한번 해볼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미친 듯이. 아니 바늘 가는데 실이 와야지. 아, 나는 요새 이 선동 능력을 어디다 좀 써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있잖아. 예. 4명 일단 해보자고. 예. 그러면 좋아. 민주당은 따로 이번에는 꾸미지 않는 하지 거예요? 않기로 했어요. 그럼 의원들 각자. 제가 이번에 7시간, 밝혀라 7시간 스티커를 제 개인 돈으로라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후원금으로. 7시간 딱 할까? 좋아. 그래, 좋아. 알겠습니다. 근데 난 그 산악회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즐거운 산악회구나. 네. 그럼 미뤄야죠. 좀 일찍 와야지. 아니, 미룰 수는 없고. 그래서 4시경에 도착하는 그럼 걸로 했어. 북한산 가요. 버스 한 대는 아예 광화문에서 내리기로 했어.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등산복 입고 오시겠네 또.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많이 4시부터 그럼 7시가 아니면 11시까지. 어쨌든 많이 좀 저는 참석해 2시부터 주시고요. 있으려고요. 저희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녹취학 만나뵙시다. 어머니 이 조끼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망으로 돼. 네. 가드를 하려고. 그래서 파파이스 청취자하고 EJ 정치알바 청취자들은 뭐야? 저희 집회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인데? 아까 그 파파이스 나와서 얘기했어. 그래? 파파이스 애청자들은 주진우 나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네. 했더니 EJ까지 합세하는 거야. 정치알바까지.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럼 SNS로 홍보하면 되겠네. 100만이에요. 아 그럼 100만인가? 그럼 우리 쪽에 주무대를 만들어놔야 되나?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럼 우리 그냥 하자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이거. 그래요. 그러면 근데 1톤 트럭 하나 갖고 올까 그러면? 그거 다 허가받아서 안 되고 현수막이나 정치알바 현수막 하나 만들까요? 정치알바 예. 하나 할까요? 그래 그거 어쨌든 괜찮다. 예. 좀 조용한 그러면 곳으로 김호준 총수도 글리 오라고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토요일 날 만나 뵙는 걸로 그럼 하고요. 현수막 하나에다 짝을 여기 EJ, 파파이스, 정치알바 스님들이 쪼가리를 아, 그럼 낼까요? 정봉주도 불러야 되겠다. 전국구까지. 그러면 다 우리 쪽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괜찮겠는데요? 네, 우리 네. 계단에 한번 해봅시다. 계단은 안 된다니까. 왜? 거기는 사람이 거기는 안 되고 그냥 우리 일찍 오면 되니까 2시에. 그 있잖아 김성애 보좌관한테 맥주 박스 한 10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김성애 정말 바쁘거든요, 국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윤영국을 시키든가. 그래요, 네. 윤영국, 콜. 이거 마이크도 준비해야 돼. 그 그럼 손혜원 우리 차에 싣고 의원실에서 다녀. 손혜원 의원실에서 다 준비하세요. 네네네네. 자위 올라가서 하세요 그러면. 아니 맥주 박스 싸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알았어요. 자, 한 10개 갖고 와서. 이것으로 정치 알아 바꾼다 3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40번째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뭐 합니까? 카스라 테프트 미리아. 그리고 비아그. 비아그라 알겠습니다. 가스라 데프트 미락은 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때문에 하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알찬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이름도 좀 많이 지었다면서. 약 이름. 비아그라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이상한 이름은 제가. 비아그라 원래 있던 이름이고, 자이데라가 웃기지 않아? 자, 이제 되니? 그런 거예요. 자이데라. 그래? 근데 저는 88정 이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 초등학생들도 이게 눌러볼 텐데 참 좀 근데 그렇더라고. 그거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그 얘기 그거 뭐야, 난 그 도대체.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다이어리 광고입니다. 가네쉬 다이어리. 10년 다이어리? 네, 맞습니다. 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쓰고 그거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썼었는데 그날의 일기 같이 써요. 네네네네. 그 오늘 이렇게 쓰면 내년 그날 그 밑에다 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굿 아이디어더라고.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그거 근데 아주 두꺼워요. 압수수색 당하면 큰일이겠는데? 근데 거기 뭐 제가 무슨 누가 돈 주고 돈 받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안종범이야. 이날 안종범 리스트 이날 같이. 뭘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건 여기 다 들어 있고 거기는 그날의 소회 같은 것들을 써요. 그 국감이 시작됐고 뭐 이렇게 이걸 쓰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년 그날을 만나게 되면 이게 참 재밌을 것 같다 과거도 생각을 추억되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국회의원 하면서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수첩이 없습니다. 수첩이 없고,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공주.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원 하면서는. 휴대폰에 있잖아요. 근데 뭘 흔적을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쁜 아니 짓을 많이 하는구만. 흔적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10년 다이어리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일기 같은. 대신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편지 페이스북과 같은 것도 예. 좋잖아요. 트위터에
하루하루 일기를 쓰죠. 없어지잖아, 그거는. 안 없어져요. 그것도 트위터 괜찮죠. 우리 다음 요새 카페 되게 훈훈해요. 그래요? 좋은 걸 많이 올라와요. 그냥 사람들한테 참여의 길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아니, 카페를 후원금 많이 했는데 낸다는 얘기가 많아요? 훈훈한 거 보니까. 후원금은 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어. 아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지갑을 그냥 네. 들고 있고. 후원금 낼 수 있는 기한은 뭐 아직 계속 있잖아요. 예, 많이들 내주시고. 손혜원 국회의원 후원회 회장이 접니다. 정청래. 많이 좀 그럼 좀 그래서 영업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책팔이가 끝났어요. 아, 진짜? 네, 이제 책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혜원 후원금 팔이로서 이제 책을 많이 내일부터 나서겠습니다. 책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책이 더 이상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국면이 지나갔어요. 이제. 예. 어제 다이어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짜리도 있지만 3년짜리, 5년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전 10년짜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사실 수험생들은 3년짜리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험이나 3학년. 이런 그렇죠. 거는. 3년짜리 하시면 아주 되고 뜻밖의 아이디어더라고요. 5년짜리는 대통령 되면 5년짜리 좋잖아요. 아 그건 제가 그건 쓰겠습니다. 5년 다이어리? 그건 쓰겠습니다. 아, 제가. 미치겠어. 네,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가네쉬 다이어리. 네이버에서 가네쉬. 가네쉬? 예, 가네쉬 다이어리. 좀 어려워, 이름이. 발음이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가네쉬 다이어리.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가네쉬. 근데 발음이 이상한가? 가네쉬. 가네쉬. 가네쉬라는 쉬. 가네쉬. 가네쉬 다이어리. 문의 전화 02-2277-2222입니다. 이 4개입니다. 2277-2222. 소량 주문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자, 투어이브 광고는 안 들어왔어요? 투어이브 광고는 안 들어왔어요. 오늘도 한다는데? 그래요? 네. 오늘 없어. 다음 주, 투어이브 있네요. 자, 이따가 하겠습니다. 투어이브 광고는. 네. 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기소장 보니까 뭐 대통령이 공모했다. 이런 얘기가 한 8번, 9번 들어갔고, 다양하게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점을 적어가지고 지금 국정원은 그 국가안보상 자료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저희가 그나마 좀 건질 수 있었던 게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댓글을 발견하고 그리고 댓글을 지우고 대책회의를 하는 게 CCTV A 카메라, B 카메라에 다 찍힌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건 제출하려니까 한 80시간짜리를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좌관들이 밤새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거 댓글 발견됐네? 그쵸. 그랬네? 뭐 했네? 검찰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 없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그럼 큰일 났는데? 이거 지워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찍혔죠. 이런 거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라서 제출하면 더 의심을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80시간짜리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좌관들이 눈알 빠져가면서 다 보고 나서 편집을 해서 그걸 튼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허위수사 발표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것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는 오늘 비아그라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느냐 하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답까지 국회의원들이 다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졌고 매일같이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상상하면서 조각을 맞추게끔 하는데 저는 이번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덩쿨이 그냥 뿌리째 나올 줄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좀 놀라운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 국정농단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붙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증인들을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국조는 저하고 좀 긴밀하게 대화를 좀 많이 하자고요. 예. 왜냐하면 방향을 언제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뭘 잡고 뭘 먼저 우선순위 정하고 있잖아요. 자료도 언제 이걸 까고 뭐 이게 타이밍 맞추는 게 이게 저는 이제 언론하고 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언론하고 당연히 같이 하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지난주에 동거차도 또 다녀오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좀 인사를 안 했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견인 정청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참견합니다. 백수니까 뭐. 네. 뭐 한국일보하고도 대담도 했던데. 그건 뭐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기사 올라온 거?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기사가 새롭게. 아니, 한 3주 전에. 3주 전에? 네, 그랬어요? 네, 동고차도는 어떻게? 동고차도를
9명이 갔어요. 토요일 날 갔는데 저희가 이제 내려가면서 동거차도에서도 촛불 집회를 하자. 그래서 동거차도에서 촛불 집회했어요. 주민들도 오고 6살짜리 사랑이도 같이 하고. 그래서 박근혜 퇴진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그리고 사람부터 구하자. 거기 아직도 미수습자 9명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팽목항에 또 나와서 4시에 또 했어요. 팽목항에서 했는데 저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때 우리 간 사람들 다 울었거든요. 미수습자 은화 엄마 아빠하고 다윤이 엄마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서러웠나 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11월 12일 날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7명, 8명밖에 없었대요. 가족들만, 미수습자 가족들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만 소외받고 외면받는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테이블 다 채워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이렇게 많이 네, 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감사하게. 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두 분. 손혜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조 특인가 거기 들어가셨죠? 네. 지금 국정조사가 내달 5일부터 시작입니까?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죠? 기대하세요, 또. 아, 기대해야 됩니까? 야, 국정조사가 아마 TV로 다 생중계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종편이나 이쪽 뭐 공중파가 아마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너머에 고비가 있거든요. 증인 채택. 네. 이게 이제 고비고요. 그다음에 증인들을 불러서 하는 이제 그 현안 질의처럼 이제 질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공개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증인은 아니더라도 참고인들을 따로 불러서 하는.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이게 있습니다. 이제 공식 문건이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채택할 때 또 이제 옥신각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종합 발표 이렇게 되는데요. 증인 채택이 첫 번째 이제 난항이죠. 그렇겠죠. 보통.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주범으로 몰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증인을 채택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88년 청문회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88년에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 스타 누가 될지. 근데 손혜원은 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과외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해주세요. 19대 국회 때 그나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그나마 마무리를 지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청문회 때 방송 3사에 생중계 다 했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국정조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숨겨진 1인치 이거를 깨알같이 다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스킬은 없지요. 사람들이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무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그 미르 했을 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제가 4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이 바닥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이번에 국조에서 마지막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좌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곳에서 도와주는 그 손길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우리 국조에서 제가 하는 국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 국정농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 우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다 밝혀졌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하는데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이것이 뭔지 잘 몰랐던 그 조각들을 다 맞춰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그 얘기를 저는 그림을 맞출 겁니다. 뭐 또 제보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예, 뭐 수사권은 없지만은 검찰에서 못 밝힌 것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카메라도 대고 막 질문하는데 그러니까요. 검찰 얘기 못했던 걸 또 그러니까 증인이 갑자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워낙 이제 국정원에 연관된 거라니까 서로 자리도 안 내고 생각한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팽목항에. 팽목항에. 그래서 이번에는 광화문 백만 촛불 앞에서 자기들 억울함을 좀 호소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발언권 신청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본인들 소원이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유가족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저기는 시신에도 그 찾아서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어디 묘지공원에 가 있는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몇 명 꽤 비어 있대요 지금. 지금은 유가족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 실종자, 예. 미수습자 가족.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촛불을 들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첫 방송 녹음이 있었고 오늘 업로드가 됐는데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예요? 네. 진삼이야, 진삼이. 진삼이. 좋은 것 같아, 이름이. 진삼. 우리가 진투했고. 우리가 진투. 예. 진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삼. 진짜가 나타나서 시즌 3인데 진삼이. 예. 진삼. 그래서 어제 뭐 추미애 대표 직접 출연해서 할 말 못 할 말 다 자기 할 말 하고 갔어요. 갖고 뭐 제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안 그럴 했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아유, 정말. 그리고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 때문에 저희 녹음 일정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9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우리가 끝나니까 힘들어서 화요일 날 7시 반으로 옮깁니다. 아유, 잘 됐어. 난 예. 밤 너무 늦었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죠? 끝나면 맨날 12시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정치 알바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안가에서 하고요. 진짜가 나타났다는 매주 수요일 7시 반 안가에서 합니다. 우리 7시에 뭐 먹을 거 사다가 여기서 밥 먹고 그러고 시작해요. 네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산 이동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블랙조끼 사장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날 10시쯤으로 옮길 겁니다. 뭐야, 여기 끝나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맨날 가. 수요일 날 12시에 갔거든요. 그 집 치킨 진짜 맛있더라. 맛있잖아요. 진짜요? 네. 맛있어, 치킨이. 희한하네. 성산 이동. 저 치킨 안 먹잖아요. 거기 한번 같이 가요. 치킨 안 먹는다니까요. 딴 아, 것도 그래요? 있어요. 다른 거 왜 다른 거 치킨을 드세요. 못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못 먹기는. 옛날에 먹고 두드러기 나고 나서부터 못 먹었지, 초등학교 때. 그래요? 박근혜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저거 먹어야지. 치킨 먹을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는 진짜 치킨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바뀐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지난주 일요일 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수사 거부하고 역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근데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고 대통령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다양한 시사 이야기 또 조경이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각종 수사대와 급기야 프로포폴이 아니지 비아그라까지. 아이, 참나. 야, 이게 비아그라가 또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실시간 검색어? 내가 있잖아요. 88정이 더 웃기지 않아? 88정. 오랜만에 카피야. 정청래가 실검에 올랐다고. 누가 캡처해서 보냈더구만. 근데 그냥 비아그라를 사면 되지 왜 또 카피약은 왜 샀을까? 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약업계 일인데, 하나 세상에 유명한, 이제, 뭐, 사리돈이 유명한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 성분은 똑같지만 그 이름을 쓸 수 이름에서? 없는 제품들이 그렇군요. 나와요. 그거를, 카피약이라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 88정이나, 이제 비아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이데나라는 게 동아제약에서 나왔고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류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88정인데, 그런 것들이 비아그라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카피약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청와대가 엄청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수사 결과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검찰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은요, 검찰 스스로의 자강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대통령 집권 4년 차 되면 청와대에서는 파장 분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뭘 만들어놔야 되냐면요. 이제 두고 보세요. 박근혜가 이렇게 이제 치도곤 당하고 수사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수사해라, 수사받아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실공화국보다 더 센 게 사실은 검찰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래서 공수처? 검찰 법원을 공수처? 그렇죠. 수사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반대 견제와 감시할 수 찬성이 있는 많더라고요. 안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또 로비를 받아서. 아니요, 법조계 출신도 갈리더라고요. 반대와 찬성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뭐 잘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점은 뭐냐면, 검찰은요,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한테 뭐 수사하고 뭐 세게 나오고 하는 것을 마냥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검찰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런 게 났으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 안 했겠죠.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 벼룩이 나오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업계에 어떤 좀 악명 높은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 출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거기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속도가 유능함의 속도라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그 최재경 수석 같은 사람 보니까 일주일 됐대 임명장 예. 받은 지. 그러니까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임명장 받은 지 5일 만에 지금 사표 쓴 거예요. 네. 근데 왜 나왔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답이 없는 거죠. 네, 본인 생각할 때. 최재경 수석뿐만이 아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표 그렇지. 냈습니다. 이제 지금은 큰일 났지. 저게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여러 가지 왜 안팎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제 생각에는 저 사람 나온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더 있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 그 유영아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대통령 옆에서 그냥 완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쥐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 어떡하겠어. 오늘 아까 종편 잠깐 보니까 급이 다른 두 법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권 4년 차는 잘 말 안 들어요. 청와대 말을. 근데 지금은 더더욱 말을 안 듣겠죠.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이 없는 예.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손혜원 말처럼 지금 무너져 내리는 집에 자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본인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하나 있고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예, 그렇죠. 들어갈 때만 해도. 두 번째는 유영아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박 대통령이 유영아 말만 듣고 그렇지. 이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그렇지. 세 번째는 사실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사실 박 대통령 수사 보면 검찰이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수사 정보를 고스란히 피의자한테 갖다 넘기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네. 보고를 하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엔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기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썼었는데 그날에 일기 같이 써요. 네네네네. 그 오늘 이렇게 쓰면 내년 그날 그 밑에다 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굿 아이디어더라고.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그거 근데 아주 두꺼워요. 압수수색 당하면 큰일이겠는데? 근데 거기 뭐 제가 무슨 누가 돈 주고 돈 받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안종범이야. 이날 안종범 리스트 이날 같이. 뭘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건 여기에 다 들어있고 거기는 그날의 소회 같은 것들을 써요. 그 국감이 시작됐고 뭐 이렇게 이걸 쓰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년 그날을 만나게 되면 이게 참 재밌을 것 같다 과거 생각을 합니다. 추억되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국회의원 하면서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수첩이 없습니다. 수첩이 없고,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공주.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원 하면서는. 휴대폰에 있잖아요. 근데 뭘 흔적을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쁜 짓을 아니 많이 하는구만. 흔적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10년 다이어리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일기 같은. 대신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편지 페이스북과 같은 것도 좋잖아요. 트위터에 하루하루 일기를 쓰죠. 없어지잖아 그거는. 안 없어져요. 그것도 트위터 괜찮죠. 우리 다음 요새 카페 되게 훈훈해요. 그래요? 좋은 걸 많이 올라와요. 그냥 사람들한테 참여의 길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아니, 카페를 후원금 많이 했는데 낸다는 얘기가 많아요? 훈훈한 거 보니까. 후원금은 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어? 아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지갑을 그냥 네. 비틀고 있고. 후원금 낼 수 있는 기한은 뭐 아직 계속 있잖아요. 예, 많이들 내주시고. 손혜원 국회의원 후원회 회장이 접니다. 정청래. 그래서 많이 좀 그럼 좀 그래서 영업 좀 하고 팔려야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책팔이가 끝났어요. 아 진짜? 예, 이제 책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혜원 후원금 팔이로서 이제 책을 많이 내일부터 나서겠습니다. 책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책이 더 이상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국면이 지나갔어요. 이제. 예. 어제 다이어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짜리도 있지만 3년짜리, 5년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전 10년짜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사실 수험생들은 3년짜리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험이나 3학년. 이런 그렇죠. 거는. 예. 3년짜리 하시면 아주 되고. 뜻밖의 아이디어더라고요. 5년짜리는 대통령 되면 5년짜리 좋잖아요. 아, 제가 그건 쓰겠습니다. 5년 다이어리? 그건 쓰겠습니다. 아, 제가. 미치겠어. 네,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가네쉬 다이어리. 네이버에서 가네쉬. 가네쉬? 예, 가네쉬 다이어리. 좀 어려워, 이름이. 발음이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가네쉬 다이어리.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가네쉬. 근데 발음이 이상한가? 가네쉬. 가네쉬. 가네쉬라는, 쉬. 가네쉬. 가네쉬 다이어리. 문의전화 02-2277-2222입니다. 이 4개입니다. 2277-2222. 소량 주문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자, 투웨이브 광고는 안 들어왔어요? 토이브 광고는 안 들어왔어요. 오늘도 한다는데? 그래요? 네. 오늘 없어. 다음 주, 토이브 있네요. 자, 이따가 하겠습니다. 토이브 광고는. 네. 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기소장 보니까 뭐 대통령이 공모했다. 이런 얘기가 한 8번, 9번 들어갔고, 다양하게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점을 적어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엄청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수사 결과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검찰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은요, 검찰 스스로의 자강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대통령 집권 4년 차 되면, 청와대에서는 파장 분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뭘 만들어놔야 되냐면요. 이제 두고 보세요. 박근혜가 이렇게 이제 치도곤 당하고 수사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수사해라, 수사받아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실공화국보다 더 센 게 사실은 검찰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래서 공수처? 검찰 법원을 공수처? 그렇죠. 수사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반대 견제와 감시할 수 찬성이 있는 많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또 로비를 받아서. 아니, 법조계 출신도 갈리더라고요. 반대와 찬성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뭐 잘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점은 뭐냐면 검찰은요.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한테 뭐 수사하고 뭐 세게 나오고 하는 것을 마냥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검찰의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런 게 났으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 안 했겠죠.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 벼룩이 나오는 그래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그리고 옛날에 우리 업계에 어떤 좀 악명 높은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 출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거기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속도가 유능함의 속도라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그 최재경 수석 같은 사람 보니까 일주일 됐대, 임명장 예. 받은 지. 그러니까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임명장 받은 지 5일 만에 지금 사표 쓴 거예요. 네. 근데 왜 나왔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최재경 수석뿐만이 아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표 그렇지. 냈습니다. 이제 지금은 큰일 났지. 저게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여러 가지 왜 안팎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제 생각에는 저 사람 나온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더 있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 그 유영아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대통령 옆에서 그냥 우병우도 그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말 잘 듣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수실 같은 친구들 말을 들으니 그 옆에 변호사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그냥 땜빵으로 그냥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 복종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땜빵을 하는 지금 거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손혜원 당신 문체부 장관 하시오. 한 2년 전에. 그랬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나는 안 가지. 나한테 우리 오지도 않아. 아니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으면 나는 안 가요. 미쳤어. 안 간 제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박근혜 싫어하거든 원래.
아니, 문화융성위원회 안 해. 그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조직. 근데 문화융성위원회에서도 그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을 대통령하고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밥을 줬어요. 같이 먹고 파티는 한 번도 안 갔어. 못 가겠더라고, 나는.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가 또 생각나? 문화융성위원회 이거 처음 만들 때, 일단 취지는 좋았잖아요. 좋았죠. 갑수형한테 제안이 갔대. 아, 그래요? 참여하라고. 근데 안 갔어? 안 갔다 그러더라고. 잘 안 갔네. 그러니까. 큰일 날 갑수형이 뻔했네. 안 갔대, 잘렸대. 안 갔대요. 거절했대. 그거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했어. 그걸요? 하여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문화융성위원회. 일기 때 뽑혔어요? 일기 때. 어. 근데 문화융성위에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 전문위원이 실제로는 전문가들을 모아놨지만 이게 급이 하나가 낮은 거였어요. 응?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 전문가로서 뽑힌 거예요, 한 명으로. 그랬고 이쪽 사람들은 그냥 뭐 정경화나 뭐 김지아 시인 부인, 박경리 씨 딸 뭐 이런 분이나 거기 이제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우리 쪽 전문위원들은 전문가들 분야별로 아니, 전문가를 그 갑수형은 뽑았죠. 아마 문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음악이나 이런 쪽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텔레비 많이 보니까 갑수형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갑수형이 갔으면 좋아했을 텐데. 처음에 그 제안 받고 이 작가 같이 가자고 제안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아니, 요즘에 너무 갑수형이 갔으면 비선실세가 또 됐을 수도 있잖아요. 최순실. 그리고 지금은 찢어져가지고. 없어졌지만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된 위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따로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 배삭을 다 알잖아요. 그 위원장이 월급이 없어요. 그냥 아마 뭐 카드나 하나 주고 그다음에 차 주고 기사 주고 그리고 문화부에서 차출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13억이다 하면 예산이 13억이면 그 11억이 인건비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네예요. 이게 뭐 하나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옆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듣고 그냥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대폭 삭감을 잘했어. 했답니다. 그건 뭐 인건비로 다 나가면 예산 낭비인 거지 그게 뭐. 다 잘라라. 그래요. 없애라라고 했는데 뭐. 예.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면, 자, 법무부 장관과 일단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며칠 동안 지금 수리 안 하고 수리 있어요. 되고 안 되고 어딨어. 간두면 간두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표를, 대통령은 난 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해요? 사표를 수리를 하면 다음 사람을 임명이 됩니까? 임명이 안 되잖아. 누가 지금 이걸 맡아겠어요? 김진태가 뭐 문제수 할 사람 많아요. 사람 많아요. 네, 김병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기자. 그래서 참나. 그냥 명함용으로. 김병준 같은 사람이 할까요? 아니, 김병준 같이 네. 정세 판단 못하고 국무총리 하겠다고 돈 베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민정수석 법무장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있잖아요. 시키면 할 사람 많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왜 안 합니까, 그거? 이 상황에서도? 그럼요.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아무거 거니까. 안 하고 그냥 월급만 타먹고 아니, 있으면 근데 되는데. 민정수석은 뭐 그렇다 치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되잖아요. 아니, 청문회 통과할 사람을 시켜도 되고. 야당이 누가 통과 도와도 안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임명할 수 있어, 장관은. 지금 그냥 웬만하면 아무나 통과시켜주고 싶어요, 그냥. 좀 해라 이렇게. 아니, 이 상태가 이게 의외예요. 사람들이 생각에 이 장관을 한번 하면요, 이 족보에 오르고요. 하루라도. 예, 굉장히 중요한 할 사람 연금이 많아요.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더라고요. 참. 아,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게 5명이지 명예가 되나 그게. 아니, 한강옥 같은 사람 봐요. 그 노역이죠. DJ의 비서실장 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진짜. 비서실장하고. 비서실장 두 대통령을 모셨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면 내년 2월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죠. 아니, 그때까지 아니,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그 문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갑수성님이 정말 성지야. 응? 선거가 있을까요? 라고 그때 해갖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년에 뒷걸음치다가 예언한 꼴이 되고 그렇게 되버렸어.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우리 손 의원이 준비하고 계시는 국정조사, 또 특검. 네. 특검은 어쨌든,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죠. 이제 바로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팀장은 안 한다고 했다고. 본인은 한 번 칼 댄 사람이 네. 또 칼을 잡냐. 그래서 안 하겠다. 아유, 그분 2번이나 좌천됐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 같은데 또 안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지방 고검
검사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칼을 낸 사람으로서 두 번 칼 내고 싶지 않다. 자,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면, 물론 지금 검찰도 대통령 7시간 또 우병우, 김기춘 뭐 수사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이번에 또 하고 그랬는데, 특검,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테이블 다 채워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이렇게 많이 네, 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감사하게. 예.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두 분, 손혜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조, 특인가 거기 들어가셨죠? 네. 지금 국정조사가 4달 5일부터 시작입니까?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죠? 기대하세요, 또. 아, 기대해야 됩니까? 야, 국정조사가 아마 TV로 다 생중계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종편이나 이쪽 뭐 공중파가 아마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너머에 고비가 있거든요. 증인 채택. 네. 이게 이제 고비고요. 그 다음에 증인들을 불러서 하는 이제 현안 질의처럼 네네. 이제 질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공개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증인은 아니더라도 참고인들을 따로 불러서 하는.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이게 있습니다. 이제 공식 문건이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채택할 때, 또 이제 옥신각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종합 발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증인 채택이 첫 번째 이제 난항이죠. 그렇겠죠, 보통.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주범으로 몰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증인을 채택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88년 청문회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88년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 스타 누가 될지. 근데 손혜원은 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과외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해주세요. 19대 국회 때 그나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그나마 마무리를 지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청문회 때 방송 3사에 생중계 다 했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국정조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네. 숨겨진 1인치 이거를 깨알같이 다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스킬은 없지요. 사람들이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무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미르 했을 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제가 4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이 바닥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이번에 국조에서 마지막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좌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곳에서 도와주는 그 손길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우리 국조에서 제가 하는 국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 국정농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 우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다 밝혀졌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하는데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이것이 뭔지 잘 몰랐던 그 조각들을 다 맞춰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는가를 예. 이제 그 얘기를 저는 그림을 맞출 겁니다. 뭐 또 제보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예, 뭐 수사권은 없지만은 검찰에서 못 밝힌 것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카메라도 대고 막 질문하는데 그러니까요. 검찰 얘기 못했던 걸 또 그러니까 증인이 갑자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워낙 이제 국정원에 연관된 거라니까 서로 자리도 안 내고 국정원은 국가안보상 자료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저희가 그나마 좀 건질 수 있었던 게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댓글을 발견하고 그리고 댓글을 지우고 대책회의를 하는 게 CCTV A 카메라, B 카메라에 다 찍힌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건 제출하려니까 한 80시간짜리를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좌관들이 밤새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거 댓글 발견됐네? 그쵸. 그랬네? 뭐 했네?
검찰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 없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그럼 큰일 났는데 이거 지워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찍혔죠. 이런 거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라서 제출하면 더 의심을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80시간짜리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좌관들이 눈알 빠져가면서 다 보고 나서 편집을 해서 그걸 튼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허위수사 발표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것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는 오늘 비아그라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느냐 하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답까지 국회의원들이 다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졌고 매일같이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상상하면서 조각을 맞추게끔 하는데 저는 이번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덩쿨이 그냥 뿌리째 나올 줄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좀 놀라운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 국정농단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붙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증인들을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국조는 저하고 좀 긴밀하게 대화를 좀 많이 하자고요. 예. 왜냐하면 방향을 언제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뭘 잡고 뭘 먼저 우선순위 정하고 있잖아요. 자료도 언제 이걸 까고 뭐 이게 타이밍 맞추는 게 이게 저는 이제 언론하고 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언론하고 당연히 같이 하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지난주에 동고차도 또 다녀오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좀 인사를 안 했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견인 정청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참견합니다. 백수니까 뭐. 네. 네. 뭐 한국일보하고도 대담도 했던데. 그건 뭐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기사 올라온 거?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기사가 새롭게. 아니, 한 3주 전에. 3주 전에? 그랬어요? 네. 네. 동고차도는 어떻게? 동고차도를 29명이 갔어요. 토요일 날 갔는데, 저희가 이제 내려가면서, 동고차도에서도 촛불 집회를 하자. 그래서 동고차도에서도 촛불 집회 했어요. 주민들도 오고, 6살짜리 사랑이도 같이 하고. 그래서 박근혜 퇴진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그리고 사람부터 구하자. 거기 아직도 미수습자 9명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팽목항에 또 나와서 4시에 또 했어요. 팽목항에서. 했는데, 저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때 우리 간 사람들 다 울었거든요. 미수습자. 은화 엄마, 아빠하고 다윤이 엄마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서러웠나 봐요. 왜냐면, 토요일 날, 11월 12일 날,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7명, 8명밖에 없었대요. 가족들만, 미수습자 가족들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만 소외받고 외면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팽목항에. 그래서 이번에는 광화문 100만 촛불 앞에서 자기들 억울함을 좀 호소할 수 있도록 자기들 발언권 신청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본인들 소원이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유가족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저기는 시신에도 찾아서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어디 묘지공원에 가 있는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몇 명 꽤 비어 있대요 지금. 지금은 유가족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 실종자, 미수습자 가족.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촛불을 들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첫 방송 녹음이 있었고 오늘 업로드가 됐는데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예요? 네. 진삼이야, 진삼이. 진삼이? 좋은 것 같아, 이름이. 진삼. 우리가 진투했고. 우리가 진투. 네. 진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삼. 진짜가 나타나서 시즌3인데 진삼이. 네. 진삼. 그래서 어제 뭐 추미애 대표 직접 출연해서 할 말 못 할 말 다 자기 할 말 하고 갔어요. 갖고. 뭐 제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안 그럴 했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 때문에 저희 녹음 일정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9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우리가 끝나니까 힘들어서 화요일 날 7시 반으로 옮깁니다. 아유, 잘 됐어. 난 예. 밤낮 너무 늦었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죠? 끝나면 맨날 12시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정치 알바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안가에서 하고요. 진짜가 나타났다는 매주 수요일 7시 반 안가에서 합니다. 우리 7시에 뭐 먹을 거 사다가 여기서 밥 먹고 그러고 시작해요. 네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산 이동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블랙조끼 사장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날 10시쯤으로 옮길 겁니다. 뭐야, 여기 끝나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맨날 가. 수요일 날 12시에 갔거든요. 그 집 치킨 진짜 맛있더라. 맛있잖아요. 진짜요? 네. 맛있어, 치킨이. 희한하네. 성산 이동. 전 치킨 안 먹잖아요. 거기 한번 같이 가요. 치킨 안 먹는다니까요. 딴 아, 것도 그래요? 있어요. 다른 거, 왜 다른 거 치킨을 드세요. 못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못 먹기는. 옛날에 먹고 두드러기 나고 나서부터 못 먹었지, 초등학교 때. 그래요? 박근혜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저거 먹어야지. 치킨 먹을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는 진짜 치킨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바뀐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지난주 일요일 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수사 거부하고 역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근데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고, 대통령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다양한 시사 이야기, 또, 조경이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각종 수사대와 급기야, 프로포폴이 아니지, 비아그라까지. 아이, 참나. 야, 이게, 비아그라가 또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실시간 검색어? 내가 있잖아요. 88정이 더 웃기잖아. 88정. 오랜만에 카피야. 정청래가 실검에 올랐다고. 누가 캡처해서 보냈다고만. 근데, 그냥 비아그라를 사면 되지. 왜 또 카피약은 왜 샀을까? 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약업계 일인데, 하나 세상에 유명한, 이제, 사리돈이 유명한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 성분은 똑같지만 그 이름을 쓸 수 없는 제품들이 그렇군요. 나와요. 그거를, 카피약이라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 88정이나, 이제 비아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이데나라는 게 동아제약에서 나왔고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류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88정인데 그런 것들이 비아그라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카피약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 이름도 좀 많이 지었다면서. 약 이름 비아그라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이상한 이름은 제가 비아그라는 원래 있던 이름이고 자이데라가 웃기지 않아? 자이제 되니? 그런 거래요. 자이데라. 그래? 근데 저는 88정 이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 초등학생들도 이게 눌러볼 텐데, 참 좀 근데 그렇더라고. 그거 뭐야 도대체? 근데 그 얘기. 그건 뭐야 난 그 도대체?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다이어리 광고입니다. 가네쉬 다이어리. 10년 다이어리? 네, 맞습니다. 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쓰고 그 완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쥐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 어떡하겠어. 오늘 아까 종편 잠깐 보니까 급이 다른 두 법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정 최재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권 4년 차는 잘 말 안 들어요. 청와대 말을. 근데 지금은 더더욱 말을 안 듣겠죠. 근데 본인이 할 일이 없는 예.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소녀 말처럼 지금 무너져 내리는 집에 자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본인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하나 있고.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예, 그렇죠. 들어갈 때만 해도. 두 번째는 유영아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박 대통령이 유영아 말만 듣고 이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세 번째는 사실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사실 박 대통령 수사 보면 검찰이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수사 정보를 고스란히 피의자한테 갖다 넘기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네. 보고를 하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엔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표를 쓴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요. 청와대가 사상 누각이란 표현을 쓰면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웃긴 게 거지. 격세 지감이 들더라고. 아니 자기가 세상에. 임명한 검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그렇게 그 온 말에, 국민을 그렇게 그 말에 검찰이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도 내용을 쭉 그동안 보면 얼마나 지네들을 정호성 녹음 챙겨주는데. 파일 있다. 이거 깔 수 있다. 그러니까. 10초만 까면 니들 다 죽는다.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네. 한번 까볼까? 공소장은 그냥 공포탄이야. 이거 그렇지. 구체적 증거는 우리가 적시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창고 대방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고 대방출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특검하기 전에 창고를 대방출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다 나온 때문에. 거지. 그 메모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리는 거야. 메모하지 마자 앞으로도. 근데 지금 이게 녹음 파일 공개하면은 10초만 그걸 공개하면 촛불 횃불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 때문에 또 지금 설왕설래입니다. 과연 뭐가 들었길래 뭐 지금 최순실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지. 어디 그거나 누구 아니면 하라는 뭐 얘기. 뭐.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정말 하대하는 듯한 표현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그런 녹음 파일 증거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최순실의 하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뭐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런 여자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으로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지령들이 내려가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요, 사실 제대로만 수사를 하면 어느 누구도 검찰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세계 수준급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렌식이라든가 걸 다 복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검 때문에. 했는데 자기가 돈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 한 200명 통장을 싸그리 계좌 추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론도 포착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200명. 박근혜 정권에서 통신 내역을 조사한 것이 제 아내기 때 3년간 집계를 해보니까 7,500만 건이에요. 통화 내역을. 무지막지하게 수사항 필요하다면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됐지만 정호성이다, 안중범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잖아요. 통장 계좌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묵비권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통화 녹취록은 그대로 특검을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자료가. 네. 그럼 언젠가는 밝혀지겠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옛날에 박지원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우리 당에 있을 때 수사받았잖아요. 우리한테 막 그러더라고. 검찰에 잡혀갈 때는 절대로 그 핸드폰 뺏기면 안 된대. 네.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한강으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예. 그 어느 누구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여튼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까지 한 거 보면. 또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지금 인천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이환우 검사 말고, 오늘도 이환우 검사도 실시간 검색에 올렸던데, 이 이환우 검사 말고 다른 일반 평검사들이 계속 수사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고 계속 평검사들이 그렇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검찰 스탠스가 지금 어떤지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체포는 가능한 것이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소하고 수사는 다른 거거든요. 수사를 하고도 기소는 헌법 때문에 퇴임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 소환조사, 체포영장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서 강제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는 검찰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대로 나오면 검찰 포토라인 세워야죠. 자, 그리고 이번 검찰 발표에서 대통령이 1차, 2차 대국민 담화한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예, 들통이 땜빵으로 났죠. 그냥. 아, 왜 저럴까? 금방 들통날 저기 옆에 있는 거짓말을. 것들이 저런 사람들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가 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이가 자기 주변 사람들 진짜 호스트바에서 만난 애를 회사를 대표를 시키고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장관도 야 너 아는 사람 없냐? 우리 외삼촌 있어요. 예. 우리 선생님 있어. 그 양반은 저기 김종덕 장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상률 손혜원 의원 후배시라면서요? 후배죠. 김종덕 장관. 아니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장관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업계에서 최고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실력 있고 장관을 해서 그 분야의 탑이 될 만한 사람이 장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람을 쓴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네. 누구 친척, 내가 아는 사람의 누구 아들, 누구 사위,